중학교 1학년 미래엔 사과 본문입니다. 오늘도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중요한 문법 개념을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1과 2가 3과에서 우리는 동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는 모양이 바뀐다라는 재미난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바뀌는 모양이 원형을 포함해서 총 5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바뀌는데 이런 동사를 일컬어서 좀 더 엄밀한 문법 용어로는 정형동사라고 부릅니다. 정형동사라는 말 대신에 정동사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정형동사를 영어로는 finite verb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finite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제한된, 한정된 이라는 의미인데 동사가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모양이 일정하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들은 모두 정형동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형동사가 아닌 다른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법 용어로는 비정형동사라고 부릅니다. 비정형동사를 영어로는 non-finite verb라고 부르겠죠.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지 않는 그런 동사를 말합니다. 이 친구들은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나오긴 했지만 완전한 동사는 아닌 그런 동사들입니다. 이 비정형동사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문법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부정사이고, 두 번째는 동명사, 그리고 세 번째는 분사입니다. 이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는 전부 다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비정형 동사입니다. 그리고 정형 동사와는 달리 모양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비정형 동사를 다른 문법책에서는 주운동사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동사는 아닌, 그렇지만 동사의 성질을 약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주운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는 시제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동사다. 그런 형태 측면을 얘기할 때는 비정형동사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고,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동사에서 출발하긴 했고 또 동사에서 파생되긴 했지만 문장 속에서는 동사와 함께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이것을 주운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비정형 동사, 주운동사들의 모양이 어떻게 고정되어 있냐면 부정사는 동사 원형을 말하는 것이고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분사도 역시 2가지가 있는데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모양도 있고 또 동사에다가 ed를 붙인 그런 모양도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사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현재 분사다, 과거 분사다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죠. 그 현재 분사가 ing이고 과거 분사가 ed인 것입니다. 부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를 할 텐데 부정사도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to가 붙어 있는 그런 부정사가 있는가 하면 또 to가 붙어 있지 않은 그런 부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을 to 부정사라고 하고 밑에 것을 원형 부정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정리하자면 동사는 기본적으로 모양이 바뀐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동사들이 있다. 이것을 비정형 동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비정형 동사들은 문장 속에 들어가면 동사 이외에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주운동사라고 한다. 특히 부정사 중에서 to가 붙어 있는 이런 부정사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친구들은 문장 속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동명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분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동명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동명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고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모양은 동사에 ing형을 붙인 것이고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문장 속에서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양이 고정되어 있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단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속성과 그리고 명사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덩어리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나중에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더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동사의 속성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완료형을 가지거나 수동태를 가지거나 또는 부사의 수식을 받거나 또는 목적어나 보어를 가지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동사의 속성입니다. 또 명사적인 속성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쓸 수 있다, 또 복수형을 쓸 수 있다, 소유격으로도 만들 수 있다, 또는 관사 같은 것을 붙일 수 있다, 또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명사적인 속성인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 동명사를 동사이지만 명사처럼 쓰이는 것을 동명사라고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간단한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서 동명사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Plan B was great too. Plan B도 좋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멋졌습니다. to 같은 것은 역시 뭐뭐도 이런 뜻의 부사이죠.
느낌표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죠. 제목입니다. 플랜 B라고 하는 것은 대안 또는 어떤 예비 계획,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한 어떤 차선책 같은 것을 플랜 B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플랜 A가 있겠죠. 플랜 A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이 원래 계획이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둔 두 번째 계획, 이런 것이 플랜 B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This Saturday is my grandma's birthday. 이번 토요일은 우리 할머니의 생신입니다. 여기에 있는 apostrophe s도 누구누구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만드는 apostrophe이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도 3인칭 단수인 주어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is로 썼죠. Dad and I will visit her in 군산. 아버지와 그리고 나는 방문할 겁니다. 그녀를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할머니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겠죠. 원래는 she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이 자리가 목적격을 필요로 하는 자리죠. 누구누구를, 을를 또는 누구누구에게 이런 것을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he를 목적격으로 바꾼 her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썼죠. in 군산, 군산에 있는 우리 할머니를 방문할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접속사 and는 왼쪽에 있는 아빠와 오른쪽에 있는 나를 연결해주고 있는 접속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 will이 보이네요. 이 will을 우리 문법 용어로는 조동사라고 불러야죠. 지난 3과에서 우리는 조동사가 뭔지를 간단히 배웠습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것이죠. 문법적인 기능을 더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특히 이 조동사 will은 다양한 역할로 도와주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가 미래의 의미로 도와주는 조동사입니다.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겠죠? 이 동사에 미래 시간을 더해주는, 그래서 이것을 미래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조동사 will입니다. 그러면 I visit 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방문한다 인데 will visit 이라고 하게 되면 방문할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시간을 표현해주는 그런 조동사입니다. 물론 조동사 will이 항상 미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도 will을 씁니다. I will never let you down. 나는 당신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때 will은 뭐뭐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즉각적인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약속을 하거나 추측을 할 때, 또 확신을 할 때 이때도 will을 씁니다. 그리고 will you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물어보면 요청을 하거나 권유를 할 때 그때도 will을 쓸 수 있죠. will이 다양한 의미로 동사를 도와주긴 하지만 중학교 문법에서는 가장 많은 것이 미래 시간을 더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의지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Dad usually makes plans for our family trip, but I will make a plan this time. 아버지가 주로 만드십니다. 계획을 만드십니다. 우리 가족 여행을 위한 계획을 만드십니다. 하지만 내가 만들 겁니다. 계획을 만들 건데 이번에는 내가 계획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보이죠? 이 접속사 앞에 콤마가 찍혀 있다, 그죠? 그러면 왼쪽에 dad부터 trips까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한 개의 절과 I부터 time까지 역시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 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였습니다. 그러면 각 절을 분리해서 해석하기만 하면 되죠. 아버지는 주로 만드십니다. 여기에 동사 앞에 있는 usually 같은 것이 부사입니다. 부사 중에서도 동사를 꾸며주는 그런 부사이죠. 이런 부사를 이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빈도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입니다. sometimes나 always나 often이나 never 같은 이런 말들이 다 빈도부사에 해당합니다. 문장의 구조를 판단할 때는 부사는 없는 셈 치고 보는 것이 문장 구조를 훨씬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아버지를 언급하는 이 dad라고 하는 말이 문장 중간에 나올 때 D가 대문자로 쓰여진 경우를 볼 겁니다. 그 말은 이 dad라고 하는 말을 아빠의 이름을 대신해서 쓴 호칭으로 쓰는 그런 고유명사처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3인칭이고 단수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3인칭 단수형을 만들어서 s를 붙였네요. 그리고 계획에다가 s가 붙은 것은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그런 s들이죠. 가족 여행을 여러 번 갔겠죠. 그 여러 번 갈 때 주로 계획은 아버지가 만드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족 여행을 간 것이 과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makes가 아니라 동사의 과거형인 made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똘똘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보면 과거에 여행을 했었고 과거에 계획을 세웠을 테니까 과거 시제로 동사를 만드는 것이 맞는데 보통 가족 여행을 갈 때는 언제나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십니다 라는 이런 내용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또는 반복되는 습관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라는 것이 꼭 현재 사실만을 얘기하지는 않고 현재에 반복되는 습관이나 어떤 습관적인 동작이나 또 시간이 가도 변치 않는 이런 일반적인 진리 같은 것을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있죠. 이때 will도 바로 뒤에 있는 make라는 동사를 미래 시간을 더해주는 것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듭니다가 아니라 만들 것입니다가 되겠죠. 자, 이제 나의 계획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First, 첫 번째로 I need bus ticket. 나는 버스 티켓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부사이죠. 부사가 문장의 첫머리에 나오고 이렇게 콤마까지 찍혀 있으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함께 할머니께 찾아갈 것이니까 버스 티켓이 2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S 복수형을 만들었습니다. I'll buy tickets for the first bus from 수원 to 군산. 나는 살 겁니다. 버스 티켓을 살 겁니다. 첫 번째 버스를 위한 티켓을 살 겁니다. From 수원 to 군산이라고 할 때 from과 to는 둘 다 전치사이죠. from은 어디 어디로부터, to는 어디 어디까지 목적지를 얘기할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가운데 있는 for도 역시 전치사이죠. 뭐뭐를 위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나 명사류 앞에 오는 것을 전치사라고 한다. 그래서 전치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는 항상 명사 덩어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여기서도 for라는 전치사 뒤에 첫 번째 버스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가 나왔죠. 선생님이 명사 덩어리라고 했지만 좀 더 정확한 문법 용어로는 명사구라고 불러야죠. 수원이라는 것도 역시 명사입니다. 또 to 다음에 나와 있는 군산도 역시 명사이죠. 이렇게 대문자로 쓰이는 이런 명사들을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이름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역시 조동사 will은 미래 시간으로 동사 by를 도와주고 있죠. The streets will not be busy early in the morning. 도로는, 거리들은 바쁘지 않을 겁니다.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에는 바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수원에서 군산까지 가는 첫 번째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아주 이른 시간이니까 도로가 한산할 겁니다. 그렇게 붐비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도 조동사 will이 나왔는데 will이라는 조동사 뒤에 not이라는 부정어가 붙어있네요.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 be입니다. 왼쪽은 오른쪽이다, 뭐뭐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연결동사로서의 is가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존재를 나타내는, 그래서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 그랬죠. 방금 여기서는 도로가 바쁘다, 붐비다 라고 하는 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will not과 결합하면 바쁘지 않을 것입니다, 붐비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will not을 짧게 줄여서 축약할 때는 want가 됩니다. Second, I will get a birthday cake. 두 번째로 나는 얻을 겁니다. 생일 케이크를 얻을 겁니다. 얻는다 라기보다는 산다, 구한다 라는 말이 맞겠죠? 역시 여기도 조동사 will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할머니 생일 위해서 나는 생일 케이크를 살 겁니다. I'll buy a strawberry cake at a famous bakery in 군산. 나는 살 겁니다. 역시 이때 will도 미래 시간으로 도와주고 있죠? 딸기 케이크를 살 겁니다. 어디에서 사냐면 아주 유명한 빵집에서 살 겁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서 at을 쓰게 되면 구체적인 장소, 좀 특정한 장소, 장소를 콕 집어서 지점처럼 말할 때 그때 전치사 at을 씁니다. 그 빵집이 어디 있냐면 군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in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전치사이고 전치사 중에서 장소를 나타낼 때 쓰는 건데, 그러면 at과 다른 점이 뭐냐? 이때 in은 장소 중에서도 좀 넓은 장소, 그리고 공간 중에서도 안쪽을 의미할 때 그때 쓰는 것이 전치사 in입니다. 빵집보다는 군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넓은 장소 앞에는 전치사 in을 씁니다. 그러면 이 문장 속에는 장소가 두 군데가 나왔죠. 하나는 빵집에서 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군산에서 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는 항상 이렇게 좁은 장소를 먼저 표현하고 넓은 장소를 나중에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쓸 때도 좁은 장소에서 넓은 장소 순서로 주소를 써야 되죠. My grandma loves strawberry. 우리 할머니는 좋아하십니다. 딸기를 좋아하십니다. 역시 우리 할머니는 3인칭 단수이고 그래서 3인칭 단수형인 loves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래 시제에 will 붙여서 미래 시제를 쓰다가 왜 방금 이 문장 속에서는 현재 시제를 썼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할머니가 딸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죠. 물론 어제 좋아했다가 오늘 갑자기 안 좋아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이거나 잘 바뀌지 않는 그런 내용을 얘기할 때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Third, 세 번째로 I'll prepare for my grandma's birthday party. 나는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역시 여기에 apostrophe에서도 누구누구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apostrophe이죠. 그리고 will도 미래 시간을 도와주는 조동사입니다. prepare라고 하는 말이 준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prepare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방금 이 문장 속에서처럼 prepare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prepare dinner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prepare dinner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직접 준비하고 손질하고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준비한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저녁상을 차리는 거죠. 요리를 하고 재료를 다듬고 삶고 볶고 하는 그런 준비하는, 그래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prepare dinner 하는 것이고, 반면 저녁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음식을 조리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식탁에 숟가락을 놓거나 손을 씻거나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그런 것이 prepare for dinner인 거죠. 마찬가지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붙여봅시다. 그러면 prepare exam이라고 하게 되면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것을 말하겠죠. 반면 prepare for exam이라고 하게 되면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학생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점검하고 그러면서 시험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prepare와 prepare for는 약간 다른 뜻이다. 방금 이 문장 속에서는 prepare for가 들어있으니까 할머니의 생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소도 섭외하고 생일 선물도 마련하고 할머니의 생신을 위한 이런저런 전반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prepare for이겠죠? I'll find a nice seafood restaurant. 나는 찾을 겁니다. 역시 will이라는 조동사가 들어있네요. 괜찮은 해산물 식당을 찾을 겁니다. 아직 찾지 않은 상태죠? 부정관사 어가 붙어 있는데 이때 어는 특정하지 않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대상을 얘기할 때 어를 씁니다. 만약에 구체적이고 특정한 어떤 한 장소를 얘기할 때는 그때는 어가 아니라 더라고 하는, 이것을 이름하여 정관사라고 하는데 관사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합시다. 네 번째로 fourth, we will take family pictures. take picture라고 하면 사진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근데 가족 사진이겠죠? 사진을 한 장만 딱 찍고 끝내지는 않겠죠? 여러 사진들을 찍을 거니까 복수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조동사 will은 미래 시간을 더해주는 조동사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부사이고 문두에 갔으니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장 속의 주어인 we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말하는 사람인 I를 포함해서 할머니 생신에 모인 가족들을 말하겠죠? Taking family photos in a studio will be great. 자, 이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고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에 문장 첫머리에 taking이라고 하는 ing가 보이네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 중에 take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이 take에다가 ing를 붙인 모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문법 용어로는 이것을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take라고 하는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ing 형태로 모양이 바뀌어진 파생된 형태의 동사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형 동사가 아닌 비정형 동사이고 다른 말로 준동사 중에 하나이죠. 특히 준동사 중에서 이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적인 속성과 명사적인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문장 속에서 주로 명사 비스무리하게 쓰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 사진을 찍는 것 또는 가족 사진을 찍기처럼 명사 비스무리하게 해석하면 되겠죠.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will be great. 멋질 겁니다. 대단할 겁니다. 참 좋을 겁니다. 역시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것이 동명사라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동명사도 동사에 ing를 붙인 모양인데 동명사가 아닌 현재분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현재분사도 역시 비정형 동사 중에 하나이고 다른 말로 준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명사와 현재분사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생각했죠? 아까 선생님이 준동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동사 이외에 다른 품사의 성질을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동명사는 명사처럼 쓰인다 라고 했었고 현재분사는 형용사처럼 쓰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이것이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하게는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뭐뭐뭐뭐 하는 것처럼 명사처럼 해석되면 이것이 동명사인 것이고 뭐뭐뭐뭐 하는
또는 뭐뭐뭐 하는 중인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 이것이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해석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 또는 앞뒤 문맥을 따져서 문법적인 구조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 연습을 몇 번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분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때 그러고 나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본문 중에 동명사와 현재 분사가 섞여서 나올 텐데 그때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I'm so excited. 나는 너무 신이 납니다. I'은 I am의 축약형이죠. excited 하면 신이 난, 흥분된, 신난입니다. 품사로는 형용사이고 바로 앞에 있는 so가 excited를 꾸며주니까 이때 so의 품사는 부사이겠죠. On grandma's birthday. 자, 이제 할머니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생일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on을 썼네요. 전치사 중에서 시간과 관련되는 전치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in이고 그리고 방금 쓴 on 그리고 또 at 같은 이런 전치사들이 아주 빈번하게 쓰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데도 전치사가 다르게 쓰인다라는 얘기는 각각 다른 의미, 다른 역할이 있겠죠. in 같은 경우는 시간 중에서도 좀 긴 시간을 씁니다. on은 시간 중에서도 하루 정도의 시간을 나타낼 때 쓰고 또 at은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을 나타낼 때 주로 at을 씁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년에 그럴 때는 연을 나타내는 거니까 긴 시간이죠. 그럴 때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라고 할 때는 토요일이 하루를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on Saturday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3시에 같이 이렇게 짧은 시간, 하루보다 더 짧은 시간을 얘기할 때는 전치사 at을 쓰는 것이죠. 간단하게는 이렇게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할머니의 생신에, 생신날에니까 생일은 하루이죠. 그래서 여기에 on이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My plan looked perfect. 내 계획은 보였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지난 3과에서 우리는 이 look이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이런 동사를 우리 문법용어로는 감각동사라고 했었죠. 감각동사 뒤에는 주로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여기도 perfect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때 look이라는 동사는 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보이다라고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인상을 묘사하는 그런 동사로 써야 되겠죠. 내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But Dad and I woke up late and missed the bus. 하지만 아빠와 나는 일어났습니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놓쳤습니다. 버스를 놓쳤습니다. 이 문장 속에 접속사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접속사 and, 두 번째 접속사 and. 그러면 첫 번째 and가 연결하는 것은 아빠와 나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and가 연결하는 것을 잘 찾아야 될 텐데 이런 게 헷갈리면 바로 뒤를 보면 됩니다. 바로 뒤를 보니까 miss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죠? 그러면 앞에서 역시 동사를 찾아보니까 1번 동사 일어나다, 2번 동사 miss, 놓쳤다. 그러면 아빠와 나는 일어났습니다. 아빠와 나는 놓쳤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접속사 and이죠. work는 wak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고 missed는 miss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동사를 가지고 과거형을 만들 때 모양이 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가 있다고 했었고 또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들은 보통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는 그런 동사들이고 그 이외에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 불규칙 동사였었죠. 그렇게 따지면 wake라는 동사는 불규칙 동사에 해당하고 miss라고 하는 동사는 규칙 동사에 속하겠죠. 그리고 일어났다라고 할 때 그냥 wake만 써도 될 텐데 up이라고 하는 부사를 덧붙여서 동사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리고 늦게 이런 말도 부사입니다. miss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에서는 버스를 놓치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miss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으로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I miss you 하면 나는 네가 그리워, 나는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라고 하는 뜻이죠. I said, it's okay Dad, we have a plan B. Our plan B is taking the train. 늦잠을 자는 바람에 첫 버스를 타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우리는 플랜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플랜 B는 기차를 타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참 재밌습니다. It's okay 라고 할 때 it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 용어로는 인칭대명사였었죠. 인칭대명사는 앞에 나왔던 어떤 명사를 대신해 쓰는 것이 인칭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 문장 속에서의 it은 앞문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가리키는 어떤 명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쓰인 it은 인칭대명사라고 하지 않고 특이하게도 비인칭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이 비인칭 대명사는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비인칭 대명사를 아주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인칭 대명사는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반면에 비인칭 대명사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키는 대상이 딱히 없다라는 것도 특징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때 비인칭 대명사 it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비인칭 대명사를 쓰는 경우는 날씨를 얘기할 때 쓰기도 하고 또 날짜를 언급할 때 쓰기도 하고 또 시간을 얘기할 때 쓰기도 하고 또 온도를 얘기할 때 쓰기도 하고 또 거리를 나타내거나 또는 명암을 표현할 때, 명암은 밝고 어두운 걸 말합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어떤 막연한 어떤 상황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이럴 때 쓰는 것이 비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석되지는 않지만 문장을 이끄는 형식적인 주어 역할만 하는 이런 것들을 비인칭 대명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it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이것이 인칭 대명사인지 아니면 비인칭 대명사인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우리의 플랜 B는 기차를 타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가운데에 taking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taking의 정체를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른 문장을 한번 써볼 테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방금 선생님이 쓴 문장을 보니까 그는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 배웠던 기억이 나죠? 비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ing 형태가 나오면 이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현재 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그는 기차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시제 개념으로는 이것을 현재 진행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ing는 현재 분사 ing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있는 이 문장은 우리의 플랜 B는 기차를 타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해석이 조금 다르죠. 플랜 B가 기차를 타고 있는 중이다 라가 아니죠. 플랜 B는 기차를 타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기입니다. 요럴 때 ing는 동명사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석을 통해서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 다음 5과에서 선생님과 함께 문장 성분을 공부하고 나면 명사라고 하는 것이 문장 속에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Dad said, "Great, you had another plan. Thanks to you, we can be there in time."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멋지다, 대단하다, great라고 하는 한 단어로 문장을 완성했네요. 그렇다면 이때 great는 감탄사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너는 가지고 있었구나.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had는 hav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쓴 거죠. thanks to는 누구누구 덕분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이때 thanks to는 항상 함께 붙어 다니는 표현의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두 개가 모여 있죠? 이것을 좀 더 엄밀하게는 구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나 대명사가 나와야죠. 그래서 you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치사와 대명사가 합쳐진 이 표현 전체를 부르는 문법 덩어리는 뭘까요? 이것을 전치사구라고 부릅니다. 헷갈리죠? 그래서 구전치사는 전치사인데 덩어리로 이루어진 전치사를 말하는 것이고 전치사구는 전치사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까지 합쳐진 덩어리 이것을 전치사구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써봤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는 거기에 제때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역시 가운데 들어있는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조동사이겠죠?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가 계신 군산, 그 군산을 가리키는 부사이겠죠? 그리고 in time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가끔 on time이랑 in time이랑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in time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의미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in 하면 어디 안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in time이라고 하면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시에 약속을 했으면 한 9시 50분쯤에 오는 것이 in time이겠죠. 반면 on time이라고 하는 말은 정각에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10시에 약속을 했으면 10시에 딱 맞춰서 오는 것이 on time입니다. 아들이 버스 대신에 기차를 타도록 한 덕분에 우리는 약속된 시간 이전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겠죠. 이때 we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아빠와 아들을 말하겠죠. So we took the train and it even had a special 온도 room. 그래서 우리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온돌방을 가지고 있었네요. 가운데 있는 and는 접속사이고 역시 콤마 찍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하나의 절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이겠죠?
took는 tak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문장 첫머리에 있는 so 같은 말은 그래서인데 이 so 같은 말들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내용적으로 연결해주는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절 안에 it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이것이 인칭 대명사인지 아니면 비인칭 대명사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기차를 탔고 그리고 그것은 온돌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때 이때 it은 앞에 있는 기차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 대명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인칭 대명사, 해석되는 대명사,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대명사이겠죠. 이때 부사 even은 뭐뭐조차도, 심지어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이죠. 기차에 온돌방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 기차는 심지어 온돌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특이함과 놀라움을 강조하는 부사 even이었습니다. Dad and I really enjoyed riding on the train. 아빠와 나는, 이때 and도 역시 아빠와 나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이죠. 정말로 같은 말이 부사입니다. 즐겼습니다가 실질적인 동사이죠. 그리고 enjoy의 과거형으로 ed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때 enjoy라고 하는 동사도 규칙 동사에 속하겠죠. 자, 무엇을 즐겼냐면 타는 것을 즐겼습니다. riding이라고 하는 ing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ride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표현이니까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해석을 해보면 된다고 했었죠. 타는 것을 즐겼습니다. 뭐하는 것, 뭐하기, 명사처럼 해석되니까 이때도 역시 동명사이겠습니다. 여기서 riding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타다라고 이렇게 쉽게 해석할 게 아니라 기차에 타서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온돌방을 경험하는 그 느낌 전체를 riding이라고 표현한 거겠죠. 근데 그 riding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기차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에 on the train이라고 해서 on이라는 전치사를 붙인 겁니다. 이때 on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아니라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이죠. 장소를 나타낼 때 전치사 on은 접촉하는 곳 또는 어떤 면을 얘기할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기차에 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전치사 on을 쓸 수 있겠죠. We got there in time. Hooray! 우리는 거기에 갔습니다. 이때 gat은 get의 과거형이죠. get이 정말 뜻이 다양한 동사입니다. 얻다 이런 뜻도 있고 방금 여기 이 문장 속에서는 도착하다 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in time 도착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in time은 늦지 않게 도착했다, 또 시간 안에 도착했다 라는 의미겠죠. 이때 hooray 이런 것이 품사로 감탄사이겠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바꿔보자면 뭐 만세, 뭐 야호, 신난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응원하거나 뭔가 환호할 때 이럴 때 쓰는 말이 호레이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표현으로 예 이런 말도 있고요. 또는 우후 이런 말도 있습니다. We had another problem.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가졌습니다. 버스 문제가 생겨서 기차로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There was no strawberry cake at the bakery. 이 표현은 되게 익숙하다 그죠? There is, there are 그러면은 지난 2과에서 우리가 자세히 얘기한 적 있죠? 있다, 없다인데 시제가 과거형으로 돼 있으니까 있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부정어가 붙어 있죠? 그러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딸기 케이크 없었습니다. 그 빵집에 딸기 케이크 없었습니다. 이때 대어는 해석되지 않는 유도부사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실질적인 주어는 바로 뒤에 나오는 strawberry cake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strawberry cake이 단수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단수형인 was로 썼겠죠? 할머니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사러 그 빵집에 갔는데 그 빵집에 딸기 케이크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We got a carrot cake instead. 우리는 그래서 얻었습니다. 당근 케이크를 얻었습니다. 대신에 이런 말들이 부사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get이라는 동사는 도착하다인데 방금 여기서 get은 얻다, 사다, 구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동사이죠. 정말 뜻이 다양한 동사입니다. 이런 것을 다이어 동사라고 합니다. 뜻이 다양한 동사라는 말입니다. Finally, we met grandma at the seafood restaurant. 마침내 이런 말들이 분사로 부사이죠. 역시 콤마 찍혀 있으니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의 G를 대문자로 썼죠. 할머니의 이름을 대신해서 쓴 호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할머니를 만났는데 어디에서 만났냐면 seafood 식당에서, 해산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장소를 얘기할 때는 전치사 at을 쓴다고 했었죠. She loved the food, even the carrot cake. 이때 she는
앞 문장에서 우리 할머니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겠죠? 우리 할머니는 그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산물 식당에서 먹은 그 음식을 말하겠죠? 구체적이고 특정한 음식. 그래서 여기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even이라고 하는 부사가 또 나왔네요. 이때 even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움을 표현하거나 어떤 예상 밖의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 그랬죠? 심지어 당근 케이크도 좋아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딸기 케이크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딸기 케이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당근 케이크를 사갔는데 할머니는 심지어 이 당근 케이크도 좋아하셨습니다. 라는 얘기겠죠? Her birthday party was a big success. 할머니의 생신 파티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생신 파티가 주어인데 역시 3인칭이고 단수이죠. 그래서 비동사 was를 썼습니다. 이 문장이 현재 시제였다면 is로 썼겠죠. Lastly, we went to the studio. 마지막으로 마침내 우리는 갔습니다. 스튜디오로 갔습니다. 사진 촬영하는 곳을 스튜디오라고 하죠. went는 go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go는 규칙 동사가 아니라 불규칙 동사이겠죠. Lastly 같은 것도 역시 부사입니다. 그리고 문장 앞에 놓고 콤마를 찍어줬으니까 역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이겠죠. We put on school uniforms for fun. 우리는 put on이라고 하는 재미난 표현이 보이네요. 이때 put on은 옷 같은 것을 입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복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체 가족 사진을 찍는 우리 가족들 전체를 얘기하겠죠.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학교 교복을 입었습니다. put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인데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on은 품사로 뭐냐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전치사가 아닌가요? 라고 답하겠지만 이때 on은 전치사가 아닙니다. 이 on은 부사 on입니다. put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on이라고 하는 부사가 결합되어서 입다, 옷을 입다 같은 이런 새로운 뜻이 탄생을 했네요. 그래서 이때 put on은 항상 덩어리로 쓰이는 동사, 그래서 이것을 구동사라고 부릅니다. 영어에 구로 이루어진 동사가 참 많은데 나올 때마다 점검하겠습니다. 문장 끝에 for fun은 재미를 위해서, 재미있으라고 학교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라는 말이겠죠. I said, Grandma, you look like a student in that uniform. 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고 나서 할머니를 부르는 호칭이죠. 호칭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콤마를 찍었었습니다. 이때 you는 당연히 할머니겠죠. 할머니는 마치 학생처럼 보입니다. 그 유니폼, 그 교복 속에서 이때 in이라는 전치사는 바로 뒤에 옷 같은 것이 함께 결합됐을 때는 옷을 입고서 입은 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교복을 입으니 우리 할머니는 학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때 look이라고 하는 동사는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이다라는 뜻의 감각동사이죠. 감각동사 뒤에는 대체로 형용사가 나오지만 방금처럼 전치사 like랑 명사가 함께 결합된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겠죠. We took very nice pictures together. 우리는 찍었습니다. 아주 멋진 사진들을 찍었네요. 함께 찍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사입니다. 픽처가 명사이겠죠?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nice 같은 것이 품사로는 형용사이고 그리고 이 형용사 nice를 또 꾸며주는 것이 very라고 하는 부사이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품사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고 또 품사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해졌을 겁니다. My grandma looked so happy. 우리 할머니는 보였습니다.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look도 역시 감각동사이니까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라고 해석해야 되겠고 바로 뒤에 형용사 happy가 나와 있죠. 그러면 행복해 보였습니다. So happy니까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She said, Thank you for everything today. I love you so much.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she는 할머니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고맙다. 이때 today는 품사로 부사이겠죠. 오늘 나한테 해준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고맙구나. 너희들을 너무 많이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고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표현이니까 품사 한번 구분해볼까요? I love you so much 해서 I는 대명사, love는 동사, 그리고 you도 역시 대명사이죠. 너희들이라는 뜻이겠습니다. so도 부사이고요, much도 부사이겠습니다. so는 much라고 하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고 much는 love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 정도 품사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겠죠. My plan did not work out perfectly, but I was not upset. work out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때 work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out이라고 하는 부사가 결합되어 있는 이 덩어리를 우리가 구동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덩어리로 이루어진 동사. 이때 work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의 뜻은 일이 잘 풀리다 또는 잘 해결되다 등등의 뜻입니다. 그러면 내 계획이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I was not upset. 나는 열받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면 짜증 날 법도 한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did는 조동사이죠? 조동사 중에서도 부정문을 만들 때 이 동사의 반대말 부정형을 만들어주기 위한 조동사입니다. did not 이라고 해도 되고 짧게 줄여서 didn't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work가 온 겁니다. 이거를 worked라는 과거형으로 쓰면 안 됩니다. perfectly 같은 말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이겠죠? 역시 I was not upset 이라고 할 때 이 was not을 wasn't라고 하는 축약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위 접속사 but은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였습니다. I had another plan. 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 다른 계획이 있었다. 또 다른 plan B가 있었다. Plan B was great too. 두 번째 계획, 대안, 이것도 좋았습니다. to라고 하는 부사가 붙어서 이것도 역시 좋았습니다. 멋졌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과 문법 속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는 동사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오긴 했지만 완전한 동사는 아닌 이것을 준동사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비정형 동사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 준동사 중에서는 부정사라는 것도 있고 오늘 배웠던 동명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분사라는 것도 있다. 이 중에서 오늘 배웠던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그런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문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동사적인 속성과 명사적인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동사이지만 마치 명사 비슷하게 쓰인 것을 동명사라고 한다. 중학교 문법에서는 이 준동사 삼총사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여러분이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덩어리들입니다. 앞으로 하나씩 정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사에 ing를 붙인 모양이 현재 분사에도 그런 모양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것이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동명사는 명사처럼 해석되고 또 현재 분사는 형용사처럼 해석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를 도와주는 많은 조동사 중에 오늘은 본문 속에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will은 다른 의미보다도 미래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조동사였었죠. 그래서 동사 앞에 will이라는 조동사를 붙이기만 하면 이 동사의 시간을 미래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조동사입니다. 앞으로 will이 나올 때마다 will의 다양한 쓰임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동사 중에서 감각동사 참 많이 나왔다 그죠?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동사에다가 부사가 결합되어서 다양한 표현으로 쓰이는 이런 구동사가 몇 차례 등장했습니다. 본문 보면서 put on이라든지 work out이라든지 이런 구동사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삼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